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널 사탕해님, 촌철님들 역사적인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투표는 하셨나요? 네. JB는 안 했습니다. 저는 본투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요. 본투표주의자 JB. 네. 그리고 1026님, 좋은 아침입니다. 92세의 어머님 모시고 사전투표 겨우 했습니다. 어이구. 휠체어 기표대가 너무 높아서 힘들었습니다. 10일 본투표장에서는 투표 거치대가 좀 낮아지길 건의합니다. 선관위가 이 방송을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귀담아 들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라디오 헤드님, 제비 양복 입으니까 진짜 강남 갔다 돌아온 제비 같아요. 예. 강남 갔다 돌아온 제입입니다. 제입. 네. 네, 그리고 이중년님이 어제 김종배님을 처음으로 뵈었습니다. 많이 반가웠습니다. 라고 김종배 진행자 JB의 실물을 보고 올려주셨네요. 예. 어제 길거리에서 만난 그분이군요. 네. 거듭 반갑습니다. 네, 사전투표했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네. 김채영님, 세상을 바꾸는 투표합시다 라고 올려주셨고, 권광윤님도 저는 지난주 금요일 사전투표 완료했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은 지난 주말 사전투표하고 꽃구경 실컷 하고 왔더니 출근하기 싫네요. 네. 수요일 본투표일엔 아이와 영화 보러 갈 거예요. 라는 인사도 해주셨습니다. 역대 총선 사전투표율 가운데는 가장 높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는 잠시 후 2부와 3부에서 여야 연결을 할 예정입니다. 여야의 해석 들어보겠습니다. 네, 계속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예.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현행 국가재정법을 보면 매년 4월 10일까지 전년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서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정부는 해마다 4월 첫째 주 화요일 국무회의를 열어서 결산 안건을 의결해 왔는데 유일한 예외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거기 2017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예외는 늦어진 게 아니라 빨라진 거였다고 합니다. 3월 26일에 미리 의결을 마쳤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지난해 국가 결산은 어떻게 됐느냐? 오는 1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이 정한 시한을 넘겨서 처리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여러 사정 탓에 상정이 늦어졌을 뿐 일부러 늦춰 잡으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 이랬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 여러 사정이 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기서 밑줄 치어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상정입니다. 결산이 끝나지 않아서 늦어졌다는 게 아닙니다. 상정이 늦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상정이 늦어져야 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도대체 뭐가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국무회의가 무조건 30분 안에 끝마쳐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처리해야 될 안건이 많아서 뒤로 밀렸다. 이런 얘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상정이 늦어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떤 해석이 따라붙습니까? 정치적 해석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11일이냐? 선거 다음 날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결산 보고가 되면 지난해 1년 그 나라 살림살이에 대한 평가가 바로 따라붙을 텐데 이걸 우려해서 이것이 또 선거 표심에 영향을 미칠까를 우려해서 뒤로 미룬 거 아니냐? 이런 지금 해석이 따라붙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굳이 이럴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관련해서 발표가 늦어진 사례가 추가로 더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건가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가 매달 공개하는 주요 농축산물 수급 가격 정보 발표 시기를 2일과 5일에서 선거일인 10일로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잦은 강우와 추가 조사로 발표가 늦어졌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하는데 자, 이 설명에 대한 평가는 우리 촌철님들한테 맡기고 이 점만 추가로 확인하겠습니다. 그 정보에 어떤 게 포함되느냐? 대파 가격, 사과 가격 등등이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총선에 불리한 수치들이 나올까 봐 연기한 거 아니냐 이런 물음표가 지금 따라붙고 있는 겁니다.
뭐 참고로 4월 첫째 주 화요일이었던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들은 평상시처럼 의결을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문봉철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선거 때문인가요? 라고 보내주고 계시고요. 반면에 그자리님은 그래도 지난 정권보다는 살기 좋아진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의견 보내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반면에 에어리얼 코리아님은 그러면 법이 정한 일자는 왜 존재하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11일 날 직을 발표한다고 하니까요. 어떤 수치가 나올지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대통령실 경호처가 첨단 과학 경호를 주제로 대통령 경호를 홍보하기 위한 행사를 5월 중에 열기로 하고 지난 1일 입찰 공고를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합니다. 1억 4천만 원을 들여서 관계기관 및 경호부대 100명 그리고 경호처 경호공무원 100명이 행사에 참여하는 규모라고 하는데요. 공고의 사업 목적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첨단 경호 전문 기관의 면모를 확고히 하고 대통령의 절대 안전을 보장하며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돌봄의 경호, 개방의 경호를 알리기 위한 경호 활동을 소개하는 행사다. 이렇게 사업 목적을 적어놨다고 합니다. 네, 제가 무지해서 그러는 건지 이런 행사도 있나 싶기는 한데 네. 이걸 왜 여는 겁니까? 그게 궁금한데요. 더 궁금하게 하는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이 입찰 공고는 긴급 공고였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 입찰이 아니라 긴급 입찰이라는 얘기인데 일반 입찰은 공고 기간이 7일에서 40일 정도라고 하지만 긴급 입찰은 국가계약법상 긴급한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공고 기간을 5일로 단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바로 이 긴급 코스를 밟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입찰은 오는 12일부터 시작되고 입찰일은 16일이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긴급하게 이런 행사를 열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아무리 헤아려도 제 짧은 머리로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조금 전 전한 사업 목적을 보면 그냥 홍보 차원이라는 건데 긴급 홍보 사유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얘기 나온 김에 한마디 더 얹겠는데요. 돌봄 경우, 개방 경우 좋죠. 좋은데 대통령의 절대 안전과 함께 시민 안전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의 입틀막 경호가 시민 안전을 위한 개방 경호였는지는 한번 좀 돌아보고 행사 때 소상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경호처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입틀막 얘기를 많이 해주고 계신데 네. 지난 1월 18일이었죠. 강성희 진보당 의원, 그다음에 2월 달에는 카이스트 졸업생, 또 2월 달에 이면태 당시는 이제 소아과 의사협회 회장이었는데 현재 이제 대한의사협회 네. 회장인 당선자가 된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경호원에게 입을 틀어막힌 채로 붙들려 나가는 장면들이 연출이 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사실 경호하면 이걸 많이 떠올리신다는 게 조금 아이러니하기는 한데요. 어쨌든 이정로님이 입틀막은 뭔가요? 이거는 경호인가요? 심기 경호인가요? 이렇게 좀 물어주셨고요. 네. 좀 찾아보니까 대통령 경호 활동 관련해서 행사가 열리는 게 16년 만이라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경호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뭔가 보여주는 것 자체도 뭔가 좀 그 낯익은 장면은 아니죠. 네. 근데 뭐 이제 그게 개방 경호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개방 경호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개방이라고 한다면 굳이 비밀리에 엄숙주의에 빠져갖고 우리가 이제 그 영화에서 종종 보는 뭐 그런 식의 경호는 아니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좋은 거죠. 근데 그러면 이게 입틀막 장면하고 매치가 되느냐는 경호처의 설명이 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네, 경호처는 입찰 대상 업체를 전하는 이 행사의 기본 방향으로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콘셉트를 설계하여야 한다. 국민이 공감하고 감동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 연출하여야 한다. 네, 그거에 뭐 결과 봐야 되는 문제고요.
그렇죠. 근데 경호랑 이게 좀 단어가 어울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구시대적 발상이라니까요. 돌봄 참 개방경호 한대잖아. 개방경호. 그러게요. 제가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꼬마 악어님, 왜 이번 정부는 굳이 궁금증이 많은 일들을 하는 걸까요? 라고 물음표 해주셨는데 보면 알겠죠. 네. 네,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사직 전공의가 제안한 역술인 천공과의 공개 만남이 불발됐습니다. 천공은 오늘 오전 공개한 자신의 유튜브에서 카톨릭 중앙의료원 사직 전공의 류오카다 씨의 만남 제안에 대해 나를 망신 주려고 했다면 무례한 것이라며 거절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 언론에 해갖고 공개를 해갖고 어떤 장소로 나오라 하는데 내가 그거 나가면 누가 생계를 하나 가져왔고 망신 줄라고 던지면 그럴라고 나오라고 하는 거밖에 안 되니까 좀 무례한 거죠. 그는 공개적으로 질문하면 공개적으로 답변을 내주겠다. 아니면 방송국에서 1대1로 붙여서 불러달라며 그러면 신변 보호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보도가 많이 됐던 사안이죠. 네. 한번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가는 제안이나 오는 역제안이나 부적절한 장면들이다.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도대체 천공이 뭐라고 그 사람과 공개 만남을 제안하는 것이며 도대체 자신이 뭐라고 방송 토론을 역제안하는 것이냐. 일단 저는 이 생각부터 해봤습니다. 대화가 필요하다면 둘이 알아서 하면 될 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는 원칙론입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두 사람 간 오간 말의 행간엔 대통령과 천공 간의 특수한 관계에 대한 세간의 구구한 추측 이게 깔려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현실적 해석이겠죠. 그래서 한마디 더 얹고자 하는 건데요. 그동안 국정 내용과 천공 강연 내용이 겹친다는 주장이 심심치 않게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부분은 천공의 지난 강연들, 다시 말해서 사후에 강연을 기준으로 강연 뒤에 어떤 국정 현상이 나타났고 그걸 가지고 결과론적으로 강연하고 매치를 시켰던 사후 해석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이런 사후 해석은 천공의 의사와는 무관한 세간의 그냥 자유로운 해석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좀 다릅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세간의 시선이 어떤지 모를 리 없는 천공이 현재 진행형인 사안에 대해서 감나라 대추나라식의 발언을 하고 방송에서 불러라 마라 라고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최대한 순화해서 말해도 위세 부리기 뭐 이렇게 이해하기 십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분수를 알고 삼가하는 자세를 좀 가져라. 이런 말씀을 진중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천공은 대통령에게 내가 말한 게 아니고 이런 의사도 전달한 게 아니고 질문한 의사에게 내가 얘기한 거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삼가하는 자세를 가져라라고 당부하는 이유가 그냥 길 가는 어떤 장사미사가 그 얘기한다고 해서 누가 신경을 씁니까? 근데 천공을 바라보는 시선이 특별한 시선이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발언이 특별하게 해석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염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삼가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미나킴님. 저분이 뭐라고 자꾸 언론에 오르락 내리락 하게 만드나요? 어휴라고 한숨이 나온다고 올려주셨고요. 4286님. 국민들은 천공 궁금하지 않습니다. 무관심이 답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편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 만남 이후에 주말에 처음으로 의사협회 비대위 회의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참석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온 얘기가 만남과 대화 자체에 대해서 의미 있다. 이런 평가를 지금 의협 비대위가 내놓았고요. 네. 그다음에 동시에 의대 2,000명 증원 백지화 입장을 그대로라면서 이번 주 안에 아마 총선 뒤가 될 거라고 하던데요. 의협,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대표가 모두 다 함께하는 합동 브리핑을 열겠다. 이런 계획도 밝혔거든요. 혹시 이게 이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요구했던 통일된 방안 이걸 내놓기 위한 절차일까요? 뭐 아무튼 어떤 것이 되든 좋은데
제발 만나서 대화해서 이 지금 꽉 막힌 상황을 좀 타개를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환자들 좀 생각을 하시라 이런 말씀을 다시 그러니까요.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환자단체는 지금 세계보건기구에 한국의 의료대란 상황을 살펴달라고 또 요청한다는 얘기도 들어와 있거든요. 네. 제발 국민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이 자리에서 2번 전해드린 걸로 기억하는데요. 검찰이 압수한 그 휴대폰 포렌식을 해서 거기서 추출된 전부 이미지를 전산망인 디넷에 보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전해드린 바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뉴스인데요. 황성민 전주지검 형사 2부장 검사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논문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됐다고 합니다. 오호. 전부 이미지를 무한정 수사기관의 디넷에 보관하고 있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해당 정보 주체의 기본권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현직 검사가 이렇게 지적을 했다라는 거고요. 2021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검 예규에 기초하고 있다는 게 당시 검찰의 설명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임 검사 등의 법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재현이나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에게 전부 이미지의 보관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른 것이었다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었는데 황 부장검사는 이 같은 예규가 대법원 판례와 다르게 규정됐다고 지적도 했다고 합니다. 그 대법원 판례가 뭐냐면 2022년 12월 내린 판결인데요.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 입수물을 재판 절차의 증거로 제출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압수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건 압수수색 영장상 압수 방법의 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판결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판결을 보면서 더 모호했던 게 뭐냐면 이 판결에 지금 깔려 있는 맥락이 뭐냐면 재판 절차가 다 끝났어요. 확정 판결까지 나왔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데도 보관되고 있으니까 지금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는 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러네요. 지금 제 해석대로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뭐 나중에 혹시 이게 이제 원본 출처를 그러니까 저기 입증하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다는 게 검찰이 주장했는데 100번 양보해서 검찰의 주장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러면 재판 절차 끝나면 재판 절차로 확정 판결 나오면 끝나는 거니까 당연히 삭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법원의 2022년 12월 지금 판결에 따르면 확정 판결 후에도 보관하고 있다면이라고 지금 전제하고 지금 판결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이런 경우가 있다면 이건 어떤 이유로도 그러면 어떤 근거로도 설명될 수 없는 행태 아닙니까? 이건 좀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데이지님이 기본권 침해 밑줄 쫙이라고 해주셨는데 좀 전반적으로 이거는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황 부장검사 같은 경우는 이걸 추출하여서 보관하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언제까지 보관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를 일단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지금 보도 내용만 놓고 본다면 그런데 언제까지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 그 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굳이 보관할 이유가 있느냐라는 근원적인 문제 제기하고는 황 부장검사의 문제 제기는 결이 다른 겁니다. 일단 이 점 먼저 확인하고 황 부장검사의 그냥 어떤 논리를 따라간다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한다. 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보관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담화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